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팀의 김진주 과장입니다. 네, 저는 오늘 2025년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중 진입형과 성장형 사업의 공모 추진 방향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코이카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거쳐 2025년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1991년 설립된 이래로 민간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1995년 약 5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민간협력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2012년 개발협력연대 다크를 출범을 했고 2020년도에는 지금의 사업 유형인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사업을 저희가 구조화했습니다. 코이카는 설립 이래 대한민국 대표 개발협력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미션과 비전은 다음과 같고요. 코이카의 핵심 가치 5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한 핵심 가치로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사업 유형은 크게 7가지이며 시민사회 협력 사업도 주요 모달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분야별 사업은 크게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기타 범분야의 이슈를 커버하고 있으며 사업 실적은 2022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사업 실적은 약 8천억 원 규모를 2022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코이카는 91년 설립 이래로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학계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ODA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의 민간 부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도국의 빈곤 퇴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현지 중심의 풀뿌리 사업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고 신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그리고 1회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는 기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계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은 적정 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유형은 진입형과 성장형, 전략형이 있으며 진입형 사업의 경우는 연간 최대 3억 원, 공모 1회에 선정됐을 경우 사업 기간은 3년이고 지속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형의 경우는 연간 최대 7억, 1회 공모 선정 시 사업 기간은 최대 3년이나 지속 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는 최대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형 사업은 10에서 20억 원 규모이며 마찬가지로 기본 선정 시는 5년이지만 지속 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자격의 경우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는 신규 파트너 대상이며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민간협력 사업 수행 실적 1회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민간협력 사업이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닌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협력 프로그램,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사업 관련 정보는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N-1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하고 N년도에 사업 약정을 맺고 착수를 합니다.
대표 홈페이지 상단에 국민 참여 일자리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 가운데에 있는 사업 참여 란에서 기관 공모를 선택하셔서 들어가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일자리로 들어간 경우는 좌측에서 다시 기관 공모를 선택하시면 되고 메인 페이지 가운데에서 기관 공모를 선택해서 들어가신 경우는 상단에서 시민사회 협력 탭을 클릭하시면 시민사회 협력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난 한 2주 이내에 설명회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리고 사업 제안서 양식들은 모두 다 이 홈페이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시민사회 협력 공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모의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 구축,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지원, 마지막으로 사업의 현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업 분야를 정비하고 연간 사업비 상한을 확대하여서 사업의 확장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현장 파견 인력의 체제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중소형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장려를 해서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의 협력을 필수화하였으며 현장 중심, 성과 중심 사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 추진 방식 내의 현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추진 방향을 근거로 총 7개의 개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분야를 정비한 것입니다. 분야별 속성이 유사한 사업 분야가의 흡수 통합을 통해서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분야 간의 상호 배타성 확보를 위해서 재편된 4개의 분야로 통합이 될 예정인데요. 교육과 고등교육이 교육 분야로, 그리고 농림수산에서 민간협력 부분의 주력 부분이 농어촌 개발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연대 경제의 경우는 각각 4개의 분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제질병 퇴치기금 내 민관협력 사업은 2025년부터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지원 규모 확대입니다. 진입형 사업은 기존 2억에서 3억 원으로, 성장형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개년 사업일 경우는 진입형 사업은 6억 원, 성장형은 14억 원, 대학 및 연구기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억 원입니다. 3개년 사업의 경우 진입형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성장형 사업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21억 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현장 파견 인력 체제비 편성 및 지급 의무화입니다. 코이카 전문가 상급 상한으로 일비, 식비, 특수지 가산금을 정액 적용할 예정이며 파트너사들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체제비는 분담금 매칭 비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필수화하는데요. 사업 성과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 도모를 위해 사업 내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필수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내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도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컨소시엄의 활성화입니다. 중소형 기관과 대형 기관 간의 상호학습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형 기관이란 3년간 단체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비 평균 20억 원 이하의 기관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컨소시엄 구성 시에 중소형 기관이 포함될 경우에는 코이카 분담 비율을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컨소시엄 구성의 촉진을 위해서 건수의 제한 없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이행 비율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는 예산 분담 비율이 아닌 제안한 사업에 대한 기관별 업무 이행 비율로 보시면 될 것이며 추후 실적 증명서에서 저희가 산출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효과성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 제안서 내에 시너지 효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기관이 포함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칭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담금에 대한 산출 방식이 표와 같은데요. 진입형 사업의 경우는 NGO와 NGO가 결합되었을 경우 3억 3억의 70%, 4.2억이고요. 성장형의 경우는 7억과 7억의 70%, 9.8억이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형 지속사업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 진입형 지속사업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서면 심사는 생략하되 기존 사업 성과 확인 및 지속 효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성장형 지속 사업의 심사 절차를 중용하는 것입니다. 심사 배점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진입형 사업의 서면 심사 부분의 사업 타당성 영역, 그리고 면접 심사의 사전조사 충실도 영역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입형 사업 대상으로 사전조사 등 준비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일환입니다. 그리고 가점 항목의 배점 조정 및 감점 항목의 이동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서면 심사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가점 항목의 배점을 최대 5점으로 조정을 하였고, 또 서면 심사에 생략되는 지속 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감점 항목을 면접 심사 단계로 이동시켰습니다. 근본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경제적 조직을 포함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모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분야는 주제별 프로그램 4개 분야인 교육과 보건, 농어촌 개발, 다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 국가는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이며 외교부 고시 적색 및 흑색 지역 대상 사업은 제한 불가합니다. 추진 방식은 최소 매칭 비율이 코이카 8 파트너 2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관, 장애 당사자 기관, 장애 목적 사업, 컨소시엄 내에서 중소형 기관이 포함됐을 경우는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형의 경우는 연간 분담금이 3억 원, 성장형은 연간 분담금이 7억 원, 대학 및 연구단체의 경우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제한 가능 사업 수는 신규 파트너의 경우는 진입형 사업으로 최대 2건을 제안하실 수 있으며, 기존 파트너는 진입형과 성장형을 통합해 최대 3건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단독 참여 시의 상한 기준이며, 컨소시엄 구성 사업 참여는 제한이 없음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형 사업 참여 중인 단독 대표 기관은 진입형 사업 공모에 참여 불가합니다. 공모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추진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업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를 진행을 하고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가 생략은 되지만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여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합니다. 파트너 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와 코이카 사무소의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면접 심사 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80점 이상인 경우 각 단계를 통과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되, 저희가 후보 사업으로는 관리하다가 2025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 통보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0일부터 8월 9일 약 2달간 공모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7월 19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9월 10월간 서면 및 면접 심사를 진행, 11월에는 사업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실행 계획 수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1분기에는 약정을 맺고 약정을 기반한 지원금을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입형과 성장형에 대한 추진 방안과 개선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